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죠. 예. 그래도 이제 주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웃으시면서 저처럼 밝게 시작하시면 힘든 일도 다 참고 넘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또 유튜브를 또 들었는데, 그 우원식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솔직히 국회의장이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거는 예전에 보면은 어쨌든 여야를 다 아우르고 또 이렇게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갑자기 이제 우원식과 비교되는 그 이만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섭 국회의장?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그 당시 때 저는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과연 그때가 그랬었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그다음에 특히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 봤을 때 당시에는 이게 그냥 뭐 어떤 당에 속해 있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이만섭 국회의장님 보면은 연세가 한 80세대가 지긋하셨잖아요. 예. 저는 사실 그 자리는 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국회의장 자리 정도는 그렇게 지긋이 나이 많으신 분이 앉으셔가지고도, 예, 그렇게 했으면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경험이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나이값을 좀 못한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 아직도 편가르기 하고 아직도 자기 정치적으로 뭘 더 타먹게 남았는지. 특히 제가 가장 나이값 못하다 생각이 드는 분은 박지원 할아버지. 특히 그 할아버지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니, 저희도 이제 80 다 넘으셨잖아요. 트럼프 말고 누구죠? 바이든 할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서 그냥 이렇게 쉬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원로잖아요. 국가 원로. 원로라는 말이 딱 맞잖아요.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기웃거리면서 한쪽을 편들고 해서 막 여론을 조장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80이 돼서도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의 80이 되면 여러분, 뭐 자기에게 아무리 해코지 했던 사람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나이 아닙니까? 80이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천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나이인데 아직도 그 나이 때도 남을 욕하고 이런 마음이 남아있을까? 마음속에 증오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돌아가실 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좀 회춘하는 것 같아요.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피부 색깔 더 좋아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런 트래시 토킹도 좋아지고요. 예, 말도 더 잘하고 이런 거 보니까 도대체 뭐 산삼을 드시나 맨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혈색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도 탱탱해지고. 저는 막 찌글찌글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40대 중반인 저는 지금 벌써 이렇게 노화가 급격히 오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걸 드시길래 저렇게 되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박지원 할아버지 볼 때마다요. 어쨌든 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조심히 보시는 분은 이준석의 멘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이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될 분, 바로 김종인 할아버지. 예. 정말 김종인 할아버지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맨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별이 되었다. 그 사람을 누가 띄워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맨날 하는 순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단 자기를 안 띄워주면은 그 사람은 삐져요. 난 그게 좀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자기를 남들은 다 우러러봐주고 이해해주는데 남들이 이렇게 안 해준다 해서 그 삐지는 표정 있지 않습니까? 삐져갖고 표정이 확 바뀌어갖고, 예, 나 안 한다고 도망가 이런 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가니까 삐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트래시 토킹 해갖고 방송에서 특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맘으로 불리는 김현정 뉴스 나와가지고 단골이지 않습니까? 둘이, 이준석하고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인 그 김종인 할아버지, 뭐 맨날 나왔다 하면 그분들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맨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좀
짜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도 마찬가지. 박지원 할아버지랑 나이가 동갑일 거 아닙니까?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 우리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나라는 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분열을 어떻게 통합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원로 아닙니까?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열라고 한 나이가 아닙니까? 그 나이가 되면.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은 저희를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을 배고요. 그 저희 중반 사이 40대 중반은 뉴스에 나오는 어르신들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언론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맨날 욕하고 이런 거 하고 남을 헛들고 상대방 헛듣고 통합하자는 얘기, 또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함께 가자 이런 얘기 안 하고 극단으로 치우치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자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뭐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조장하고 여론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미래 세대가 뭘 배우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럼 좀 뭐 기존에 봐왔던 그런 국회의장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존에 바로 했던 민주당의 그런 그 수원에 있는 분 있어요. 수원의 어떤 의원분, 6선 정도 했던 분. 그분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꼭 이상하게 보면은 예전에 보면 우원식도,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나 자리는 대통령 편도 아니고 국가사의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약간 뭐 대통령 맘먹는 이런 것도 들고 하는데,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간 뭐 이재명의 꼬봉? 뭐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예. 근데 막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어쨌든 저 사람도 이제 자기 당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자로서의 그런 권위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원래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내가 느끼기에는 아까 무슨 법원의 판사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여야 치우치지 않고 어쨌든 그냥 당을 초탈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진영 대립이 막 강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 사람도 이제 저 당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지, 어디 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뭐 어떤 평론가 말씀하시는 게 그걸 들어보면은 국회의장인 우원식이가 약간 야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충격 먹었다는 거는, 그 한 3달 전에 우리가 그 계엄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참 보면은 그 사진을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때 뭐 이재명 씨랑 그다음에 우원식 씨랑 담장을 넘는다는 사진을 제가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긴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재명 씨가 담장 넘는 거는 제가 어떻게 개구멍인가 뭔가 들어가는 거 보긴 봤어요. 근데 우원식 씨가 담장 넘는 걸 봤는데 완전히 그냥 그 뭐 DSLR 카메라로 찍은 화보 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복을 입고, 계량 한복을 입고 땀 넘는데, 그 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국회 담장을 넘는데, 아니 근데 그거 누가 찍었을까? 그러니까 PD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렇게 사뭇말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그 당시 상황이. 뭐 말로는 얘네들은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띄우잖아요. 뭐 장갑 차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당연하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귀족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총칼 앞에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기자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멋있게 카메라로. 그거 놀랬어요. 와우, 멋있다 하는데, 약간 좀 저도 내가 느끼기에 약간 무슨 달력에 나오는 그 정도 그림인 줄 알았어요. 좀 멋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전혀 그 사진을 봤을 때 이게 급박한 상황인 느낌이 안 들었어요. 도대체 담장을 왜 넘지? 뭐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무슨 화보 찍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저게 그러니까 마치 잘 걸렸다 이런 식이에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뭐 여야를 떠나서 진짜 나라를 통합을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넘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그런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를 좋게 보진 않겠죠. 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꿍꿍이 속셈이 있구나. 그런 걸 당연히 뭐 밖에서 보면 저도 아는데 더구나 이재명 씨도 그거를 보고 있겠죠. 그렇게 의심 많고 교활하고 이런 이재명 씨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저도 우현식 씨가 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하는 행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저 사람이 약간 뭐 꿍꿍이 속셈이 있구나, 그런 게 다분히 느껴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건 뭐냐면, 또 그분이 그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정말 저런 운동권, 저 사람이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그런 대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김근식 대표의 그런 직속 후임 이런 식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운동권 주사파 출신이고, 그리고 그럼 또 말씀하시는 게, 운동권 주사파들은 역시나 쇼를 잘하는구나, 쇼통. 진짜 이게 쇼에 능하구나, 이런 걸 확실히 느꼈어요. 저도 이 사람들은 진짜 밥만 먹고 쇼를 했구나, 쇼 연습하고 이런 거. 희생자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파리, 그냥 닭이 동정파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 그런 그런 거만 밥 먹도록 연구했으니까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잘하는구나, 인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저는 오늘 그 사진을 보면 느꼈던 건데, 제가 방송을 안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그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진핑을 갑자기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장, 우리나라 대통령도 생활을 해보기 그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인가? 아니, 어떻게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혼밥 8끼를 문재인도 가가지고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경호원 얻어맞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호원이 얻어맞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혼자 쓸쓸하게 저기 뒤에서 자기 돈으로 혼자 밥 8끼를 먹고 왔지 않습니까? 결국 신재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존재였는데, 갑자기 이제 국회의장, 국가서열 2위가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났다 왔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해서 만나줬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다,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만난 적이 없는데, 쉽지 않은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못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피디님이 분석하기로는, 확실하게 자기들, 워낙 중국이 남의 나라 정치에 관심이 많고 국경을 대한 데가 벌써 14개라는 나라가 소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의 나라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자기네 친중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이제 어떤 느끼게 찍은 그런 허수아비 있지 않습니까? 허수아비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픽이 된 게 바로 우원식이라는 그런 평론도 있습니다. 저도 그 평론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듣고 나니까 나도 논평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우원식의 그런 자녀, 아들과 딸이 다 중국에 유학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까지 들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중국통이구나. 그리고 또 혹여나 들리는 말이 하면은, 정말 한국에 어떤 분란 같은 게 일어나면 자식하고 마누라만 가면 우원식을 완전하게 그냥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진짜 저런 사람은 뽑으면 안 되겠다. 완전히 그냥 자기 손에 아무것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냥 중국의 꼭두가시, 진짜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이재명이 되는 게 낫겠다. 자기의 완전한 다 옮겨놓고 여기서 맨날 좋은 소리 하다가 전쟁 나고 도망가 버리면은 자기만 사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국민들은 다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그런 사람이 바로 우원식이라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저 사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그런 좀 방송을 들으면서 우원식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신사적으로 보이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근데 저도 저번에 김상욱이 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게 맨날 우원식이가 말 길게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투표로 독려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하니까 계속 독려하면서 하는데, 그냥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뻔히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 직장 상사가 여성이었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꼰대 스타일로 그냥 좋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두 번이 이게 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바르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틈만 나면 그냥 그런 얘기를 틀어도 되잖아요. 꼭 북한이 그 학성기 싫어하는 것처럼. 예. 그 젊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입 바른 소리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자기 자리를 위해서. 예.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전에 직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경멸한다 그래야 되나요? 혐오한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하고 꼰대 스타일로 나가는 사람들. 예. 저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도 지금 어른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60세 됐을 때 제가 그리고 싶은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범민주당의 그런 뭐 박지원, 그다음에 김종인 그런 할아버지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그런 식입니다. 통합이나 나라를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이득, 자기의 명예, 권력을 위해서 하시는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그런 어른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도 말씀드린 우원식 국회의장, 예, 정말 제가 존경하고 있는 그런 계보인 이만석 국회의장, 그런 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려보시면서,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한번 자신의 지금 행동이 제대로 되고 가고 있는 건지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을 좀 반성해 보시고 자신의 입장을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정말 대통령 꿈이 용심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 포부를 밝히시고, 지금처럼 그런 모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친중 정권 뭐 이런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우원식 씨도 한번 생각 잘 해보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거는 독자적인 그런 거지,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누구의 꼭두가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저는 오늘은 제가 이제 우원식의 그런 실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보는 모습이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 그런 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원식씨. 하여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원식씨 말씀드렸는데 계속 저희가 그런 저희보다 못한, 예를 들어서 뭐 있지 않습니까, 삼류 그런 정치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힘들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